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마트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교가 평가하는 요소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어떤 요소를 어떻게 분석해서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지 이걸 알고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15개의 대학교가 평가하는 이 요소를 거의 공통점인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몇 개의 대학교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데 이 15개의 대학교가 보통 같은 방향으로 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4개의 대학교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크를 봤더니 뭐 한양대학교, 뭐 건국대, 뭐 서강대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업 역량이에요. 대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선발할 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가지의 요소를 보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뭘 해드릴 거냐면 바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대학교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4개의 대학교가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평가 요소를 이제 적어놨어요.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평가하겠다고. 그런데 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학업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양대 같은 경우는 빠졌고요. 경희대학교가 있네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교과목의, 자, 교과목 여기에요. 교과목의 석차 등급도는 원점수와 평균, 표준 편차를 보겠대요. 그 밑에 볼게요. 교과목의 석차 등급과 원점수와 평균, 표준 편차를 보겠대요. 그래서 학력 지표와 교과 이수 현황,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업에 대한 성취 똑같아요. 그죠? 학업의 발전에 대한 정도를 보겠대요. 자, 서강대학교 볼게요. 교과목의 석차 등급도는 원점수와 평균 편차를 보고 학업 능력의 지표와 교과 이수 현황을 보겠대요. 그러면 일단 공통점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를 보고 교과 이수 현황을 보겠다. 그리고 노력 같은 것들을 보겠다라는데 요거를 지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어요. 대학교가 학생을 뽑을 때 등급을 보고 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를 선발할 때 우리 아이가 2등급인데 어느 대학교를 갈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라면 저는 대답해 드리기가 힘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대학교가 학생을 뽑을 때는 이 등급도 보지만 뭘 보는 거냐면 원점수를 통해서 평균과 편차라는 걸 다 봐요. 그러니까 성적표를 보실 때 등급보다 원점수가 맨 앞에 써져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만약 90점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평균점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학교는 평균이 60점대 학교고요.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데 표준 편차가 20.0만큼 됐다라는 건 우리 아이 학교 성적이 60점대 아이가 편차가 20.0만큼 벌어졌고요. 우리 아이 점수는 요 앞에 90점이래요. 그러면 요만큼의 아이들과 경쟁해서 일단 성적을 형성해냈고 평균점에서 우리 아이의 분포대는 좀 넓게 퍼져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어느 다른 대학교의 원점수를 봤더니 90점이에요. 그런데 평균이 80점대고요. 편차가 10.0이랍니다. 이 얘기는 그래프를 봤을 때 평균이 일단 80이고요. 우리 아이가 90점인데 편차가 10이라는 건 위에 있는 학교보다 일단 반 이상 줄어서 편차가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90점대 아이들이 일단 많고 편차를 봤을 때 편차가 위에보다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아이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학교의 아이의 원점수는 90점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쪽 학교는 2등급이 떴고 이쪽 학교는 4등급이 뜰 수 있겠죠. 왜?
편차가 적다라는 건 등급 따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90점대 아이인데, 그죠? 등급이 얘는 2등급이고 얘는 4등급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 4등급 아이가 훨씬 좋은 아이들과 경쟁해서 점수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4등급 아이가 위에 있는 학생보다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는 여기 나와 있는 단순 등급을 보고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가 원점수와 편차, 그리고 교과 이수 현황을 보겠다는 건 뭐냐면 바로 전공 학업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공계 가는 학생들, 일단 공대 가는 아이가 뭐가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수학이 중요하고요.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리라는 과목을 2까지 잘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는 전공학업이라는 걸 봐요. 경영학과 가는 아이가 수학 점수가 낮고 영어 점수가 낮다라면 전공 이수 현황에 대한 부분이 낮게 평가가 된 거고, 또 하나 노력을 보겠대요.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성적에 대한, 이 노력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성적에 대한 추이를 보겠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성적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1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성적이 만일 상승했다라면 대학교가 높게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학업 역량을 보는데 대학교가 3개의 대학교가 이렇게 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3개 대학교만 이런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대학교가 다 이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그냥 3개의 대학교, 4개의 대학교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한양대학교는 학업 역량을 볼 때 이렇게 안 보나 봐요. 약간 다르게 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보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학업 역량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가 말해요. 다양한 정보 혹은 근거의 관계를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규명했는지, 자신이 가진 다양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종합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정보가 있어요. 우리 학생이 여러 학문을 배우고 또 다양한 어떠한 지식을 쌓았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일관되게 규명을 했는지,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에 대한 어떠한 근거에 대한 관계성들의 연관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학업을 만들어내고, 그런 합리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조율을 통한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학업을 하더라도 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좀 다양한 영역에서 어떠한 일괄적인 학업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생활기록부안에 있으면 좋대요. 자신이 가진 다양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종합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의 학업이나 어떤 활동, 이런 학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하나로 종합하고 조율해서 연관성을 갖고 그거에 대한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학생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학업을 할 때 전공 학업도 중요해요. 자, 여기 보이는 교과 이수 현황이라는 것 때문에 전공 학업도 중요해요. 하지만 꼭 전공 학업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학업을 다 잘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학교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그러니까 전공성만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학업을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과 과정의 결과물들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학업 성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기술과정 같은 거, 그죠? 도덕, 역사 과목들, 이런 과목이 중요할까요? 내가 만약 공대를 갈 거예요. 공대 가는 아이가 기술과정이나 도덕이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노력들, 다양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그러니까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공 학업도 중요하고 주요 과목도 중요하지만 더 다양한 부분들, 또 하나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학업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들이나 더 많은 학업의 활동들도 중요하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 밑에 대학교를 보도록 할게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다양한 대상을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하래요. 다양한 대상이라는 게 뭐예요? 똑같은 얘기고요.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 보세요.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똑같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가 생활기록부를 분석하고 평가를 할 때는 어떠한 평가 기준이 여러 대학교가 막 다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들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네, 거의 보편적인 커다란 틀은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도 문과, 이과 경계를 벗어나겠대요.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과뿐만 아니라 이과적인 부분들도 선택해야 되고 이과 아이들이 문과적인 부분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전공학업뿐만 아니라 문과, 이과 아이들이라면 문과적인 성격, 문과 아이라면 이과적인 성격도 함께 가져가는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융합, 종합적인 부분들, 학교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이래요. 자, 보니까 4개의 대학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할 때는 대학교가 말하는 부분들, 대학교가 평가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생기부에다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지금까지 한 게 바로 학업 역량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전공적 합성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전공적 합성은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